볼트를 이제 다 빼고 3개만 풀르면 되고요. 지금 부품도 도착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 흡기 자기관을 드러낸 다음에, 자, 이제 흡기 자기관을 드러낸 다음에 이제 그 교환하겠습니다. 그 교환은 이제 아직 그 플러그하고 배선은 아직 뺀 거 아니고요. 자, 이게 이제 풀렀다고 해도 약간은 힘을 줘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. 이렇게 움직여가지고,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, 이걸 막 다 뺄 필요도 없어요. 그지만 옆으로 살짝 놨다가 조립해도 되니까. 왜 그러냐면은, 뭐, 브레이크 진공 호스도 있는데 그냥 안 빼고, 요렇게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요. 이렇게 작업하고, 이제 요거는 뭐냐면 EGR 밸브 호스니까 이따가 좀 손상됐으면 좀 안 좋으면 하나 그 진공 호스 하나 껴주면 되는 거고요. 자,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이건데, 여기에 이제 그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닦고, 조립 전에 이렇게 닦는 거예요. 닦은 다음에 프라그 상태는 과연 어떨까, 어떠길래 이 차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줬을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그 깨끗한 면걸레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놔야 되겠죠.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놔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제 플러그 한번 안쪽, 문제의 안쪽 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이게 몇 년간 이게 몇 년간 절절하게 쩔어 있어 가지고 아주 막 고착이 돼서 이렇게 빼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막 잘 하여튼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롱노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껴보는 거예요.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위로 제끼고요. 여기도 역시도 이렇게 해서 누르면서 제끼는 게 이렇게 찝어갖고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보고요. 어차피 배선들을 보면은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소른 부분, 이 부분에는 약간 전기가 새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처음 냉각될 때보다 뜨거울수록 전류가 더 새는 거예요. 이렇게 하얀 부분들, 검정색으로 있다가 하얀 부분들이 있으면 플러그 배선들을 못 쓰는 겁니다. 이렇게 검정색으로 쭉 타러 나오다가 이런 부분에 하얀 건 마찰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류가 그쪽으로 살짝 새서 그렇다 생각하면 됩니다. 심하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씩 그 온도가 뜨거울 때 특히 많이 셉니다. 이제 플러그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플러그를 빼보겠고요. 플러그를 이제 뺀 자리는 이제 에어건으로 그 안에를 확 불어줘야 됩니다. 자, 너무 많이 아주 플러그가 소선되어 있네요. 이 실화 현상이 너무 심했을 거고요. 이렇게 간극이 넓으면 어떡할까요? 불이 가까이서 팍 튀겨주지 못하고 불꽃식으로 되면, 이건 불꽃식으로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, 이 차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. 고객이 또 왔네요. 어떤 뚜껑? 휠캡? 휠캡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뭐. 그럼 하나 사야지 뭐. 여기에는 없으면은 껴졌는데 빠졌겠지 뭐. 하나 싸게 중고 하나 5,000원짜리 알아 구해다 놓게. 에? 언제?
오늘 말고 내일이지 뭐. 이거 캔만 앞 다른 데는 다 있어? 응. 일부러 빼서 안 주는 그런 성격 아니야. 아이, 껴줘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. 그러면 1,500원짜리 사다가 끼자고 준 거 많으니까 저게. 일단 지나가다 들릴게.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저 사람이 안 깼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. 아이, 수고하시고. 예, 고생하세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. 들어준 다음에 이제 플러그를 바로 이제 뭐 껴야 되겠죠. 플러그는 아이고 이렇게 흘렸네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자, 요게 플러그잖아요. 이렇게 간격이 좁은 걸 아까 그건 간격이 엄청 늘어났어요. 이따가 또 다시 다른 거를 빼고 이렇게 간격이 너무 넓으면 안 되는 거 좁아야 불이 팍 튀는 거예요. 네, 자, 이제 여기 있네.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지금 잘 보세요. 간격이 어느 게 좁고 넓은가. 너무 넓고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그 새 거로 맞고 이 촉이 많이 달고 그 실화돼서 이 넓어졌어요. 간격 자체가. 그러니까 실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이면 되고요. 자, 또 이제 6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례로 확인해 봅시다. 꽉 조여줘야 되겠죠. 무지막지하게 꽉 조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잘 잠궈줘야 돼. 왜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간은 얘가 느슨해져요. 왜냐면 압축을 받고 또 식었다 또 뜨거워졌다 식었다 이거 반복하면서 압축을 받으면 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야물게 잠겨주는 게 좋아요. 자, 이것도 역시 완전히 그냥 이 안에 라이터 돌 같은 데가 다 닳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죠. 자, 지금 다시 또 교환하겠습니다. 여기다 이제 흥 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고요. 자, 조립할 때는 다시 또 아까와 같이 이렇게 불어내고 그 다음에 이 순정품이라는 그 개념이 항상 달라요. 어디 회사에서 사용하느냐,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거를 납품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순정품이고 또 아니고 지정이 돼요. 어느 날은 모든 회사가 챔피언 걸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은 또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. NGK라는 회사 거를 또 사용하다 보면 또 그게 순정품이 되고 지금은 또 유라라는 제품에서 납품이 들어가니까 유라라는 제품이 또 순정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순정품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. 그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느 날은 순정품이었던 게 다음 날부터는 그냥 비품이 되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죠. 하루아침에 순정품에서 비품으로 전락돼 봐요. 그런 단점이죠. 그렇게 되면 또 추리어를 보고서라도 무언가 납품도 해야 되고
그걸 유지하려다 보면 회사 운영이 막 어렵게 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래서 하청 업체와 대기업 간의 그 갑과 을 관계 비리다 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막 일을 갈고 열 받아서 같이 욕을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우리는 하청업체지만 최소한 경비가 이렇게 들어서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납품을 하니 이 선을 맞춰달라. 그리고 안 되면 당신들이 우리를 다 고용해서 해달라. 우리가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거밖에 없다. 당신들이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도 이 비용은 더 들어갈 거다. 이런 걸 제시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죠.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또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순정품의 판로와 일반 라인의 판매를 그래서 안이 둘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이제 안쪽에 다 교환했고요. 이제 바깥쪽에를 또 마무리 짓고 이걸 덮을 겁니다. 너무나 쉽죠. 그래서 이 철을 잘 쓸 수 있도록 고객님께 이제 인도해 주는 거죠. 저희들은 그게 참 소망이죠. 고객님이 왔을 때 차에서 보내줘 갖고 내가 두 다리 편케 자고 싶고 이런 그런 게 소망이잖아요, 우리. 그럴 때 이제 내가 좀 꼼꼼하게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. 서로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든 누구든 서로를 이렇게 감싸잖아요. 상대방을 감싸주면 그게 자기 감싼 거예요, 결국은. 그게 진리더라고요. 나는 옆 사람을 잘해줬는데 옆 사람을 잘한 게 나한테 잘한 것이었다. 이러는 것이죠, 이제. 결과적으로 경제적 논리로는 그렇더라고요. 물고기 두 마리가 이제 물속에서 그 헤엄치고 막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먹이가 조금 딸렸나 보죠. 그런데 그 먹이를 이제 더 먹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 두 마리 중에서 이제 서로 쟁탈을 부리는 거죠. 서로가 더 먹기 위해서 자꾸만 그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계속 그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상태에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조금이라도 강한 듯 보였고, 한 사람은 좀 강한 것 같이 보였고, 한 사람은 이제 강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결국은 쓰러져 이제 생을 그 마감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그 조그마한 물 속에 서로 이제 먹이를 하나는 이제 조금 더 먹고 잠시 한 며칠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. 그런데 그게 그 썩은 물고기가 어떠한 죽은 물고기가 저주를 내렸냐면 그 자기 몸이 부패되면서 물도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멀쩡하던 그 물고기마저도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죽어가는.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. 우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. 그게 바로 우리의 만물의 영장입니다.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
그 정도 되려고 할라 치면 에이 조금 내가 참자 하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거죠. 여러분 위대한 분님들입니다. 최악이 있을 때 그거 조금 참아주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. 그 뭐 짐승세계에서는요 피 터지게 싸워서 그냥 죽음을 보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. 라스트는 참아주는 거, 그게 참 인간의 멋쟁이. 우리들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자부심, 긍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거죠, 여러분들. 자, 지금 제 배선을 제거하고 그 점막 코일을 탈거했습니다. 점막 코일을 탈거하고 이제 그 안에 플러그 상태를 또 볼 거예요. 빼기 전에 불어도 되고 빼고 나서도 불어도 되고요. 자, 너무 많이 안 좋네요. 자, 이제 이것들이 차를 좋아지게 할 겁니다.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이 아주 너무 좋은 것들로 변해가지고 차를 좋아지게 할 겁니다. 자, 이제 저기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다가왔네요. 이제 그 플러그는 이렇게 교환한다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 보신 거 마냥 플러그는 이렇게 조립하고 교환하시면 되고, 또 모르면 다시 되풀이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다음 이제 이 외장 이거 그 흡기 다기관 조립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모빌이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